제가 이재명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찾아갔죠. 너무 궁금하잖아. 제가 요새 제 채널을 보시면 잘 아시듯이 이재명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좆됐으니까 망해요. 이거 나라 이재명 되면 좆대. 제가 이재명 지지자 단톡방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공받은 이미지야 이게. 봤더니 너무나 심각한 거야. 컨셉으로 이것들이 일어나? 근데 이게 진심이었던 거죠. 저희 이재명 지지자 모임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지지자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카톡에. 재난지원금 완전 통과되면 저 토착 외국 벌레들도 다 돌아오겠죠? 진정한 민주주의로. 여기까지죠. 토착 외국 벌레들이 재난지원금이 다 통과되면 민주주의로 돌아오지 않을까? 뭔 말이에요 이게? 저도 무주택자인데 서울 역세권에 살고 싶어요. 이재명 도지사님만 믿으면 될까요? 될까요? 근데 그 밑에 지사님이 대통령만 되시면 싹 가능이라고 돼 있잖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지능이 모자란 수준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종교인가? 그 밑에 저기 양주 말고 강남 살고픈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자기는 양주에 살기 싫다. 강남에 살고 싶다. 강남 역세권. 근데 강남 역세권이 미쳐있잖아요 지금. 네. 아니 뭐 어떡할 건데 여길 더 질 건가 밑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 밑에 강남도 가능하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충격입니다. 이재명님이 대통령이 되면 강남 새끼들은 이제 다 죽었단께. 일단 말투에서 지역이 좀 읽어지네요. 잘 지은 40평대 임대 분배하면 상투 잡은 투기꾼들 울 거입니다. 집값 떨어져서. 이거 진짜 재밌죠. 상투 잡은 투기꾼들이 눈물을 흘리게 돼 있다. 이제부터 쫙쫙 분양이 들어가가지고 이재명만 대통령이 되면은 똑대기에 집 산 사람들 다 폭풍 눈물을 흘릴 거다. 그럼 자기들은 이제 집값이 싸지면 그때 사겠다. 이게 투기꾼 아닌가? 잘 생각해보세요. 투기꾼은 집값이 쌀 때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게 투기권이잖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보지 않고 그걸 투자의 수단으로 보는 나쁜 투기꾼들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이야말로 그게 떨어지면 사고 싶어 하잖아요. 떨어지면 사고 싶은 마음 자체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니까. 집값이 떨어져라. 떨어지면 내가 살 거야. 이거 봐. 강남에 살고 싶어. 어디 살고 싶어. 하고 자빠진 거라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 제가 빚이 6억 정도가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 탕감 가능할까요? 아니 궁금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왜냐하면 이재명은 그런 약속들을 많이 했어. 국가가 빚을 책임져 주겠다. 선민들 고리를 뭐 낮춰주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어. 난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네. 그랬더니 그 밑에 이재명 화팅님이 6억이라. 이재명 화팅님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제 오일남님이 말하죠. 불법 도박에 실수로 손을 대서 실수로 손을 댈 수가 있어요. 6억의 빚을 지게 되었지만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비록 최저시급이지만요. 지금 열심히 살고 최저시급인 거랑 6억의 빚을 진 거랑은 비록이라는 말로 연관될 게 아무것도 없는 말인데. 근데 빚 6억 정도면은 껐더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빚이 8억인 고박 원순 시장님도 잘 살았. 그 다음이 진짜 재밌어. 근데 도박해서 잘못한 걸 왜 나라가 이거를 탕감을 해줘야 되나요? 도박빚 탕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이재명을 찍나요? 저도 탕감된다면 그 전에 6억 빌리고 싶어요. 나가도 그러겠다. 탕감되기 전에 막 빚지고 탕감식 되면 얼마나 개꿀이야. 공지사항이 떠있고 이재명 팬클럽 그 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돼서 마귀들 돈 뺏어준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인가요? 이재명이 스스로 마귀가 돼서 마귀들 돈을 뺏어준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마귀다라가 들어있죠 이 안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마귀고 그걸 뺏으려면 본인도 스스로 마귀가 되어서 뺏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귀가 아닌 거야. 천사인데 어쨌든 지금 마귀들 거를 뺏어야 되고 두드려 패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마귀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쁜 짓을 하면 마귀가 잠깐 되신 거다. 좋은 행동을 딱 하면 역시 선하신 분이고 근본이 뭐 어쩌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지. 이번 생에 나도 한강 보이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 말을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이재명이 되면 나는 한강 보이는 번듯한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망상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저도요 이렇게 돼 있죠. 임대주택 싫습니다. 임대주택 왜 싫어해요? 임대주택을 좋아해야지.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전 국민을 임대주택에서 살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인데 임대주택을 싫다 그러면 되나? 노력하지 말고 그냥 줘 꼰대들아. 뭘 달라는 거지? 돈이나 집이나 하여튼 달란 얘기인데 이거를 나한테 자꾸 노력하라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냥 줘 그냥. 어떡할까 이거. 그 밑에 저도 힐스테이트나 이 편한 세상 같은 거 달래. 유승 앙부빌 이런 거 싫다 이거야. 부영 중흥 뭐 이런 거 싫다 이거야. 제일 유명한 거 레미안 자이는 그래도 영치가 있으니까 힐스테이트나 이 편한 정도 대림 정도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집 살 수 있을까요? 뭘 사요? 공짜로 주는데.
뭐 살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대통령님이 공짜로 다 주실 건데. 어떤 거? 집이요? 강남 집이요? 어떤 집을 주는지가 되게 중요해.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이재명 지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쭉 봐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우리랑 비슷한 게 다 느껴져. 강남 좋아하고 왜 강남 집값이 비싼지도 다 느껴져. 왜 한강변이 보이는 집이 비싼지도 다 느껴지고. 아니 이재명 지지자들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한강 보이는 집 사고 어마어마한 강남 집을 살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자 단톡방 안에도 있을 정도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비싼 거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재명이 이어간다면 절대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이 나왔어요. 근데 아이디가 여기 왼쪽은 가려져 있지만 오른쪽에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양쪽에 하트도 파란색 더블당 색깔을 박아놓은 걸 봐서 이 사람은 이재명 지지자인데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재명이 그대로 이어가면 큰일 날 거다. 집값 안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이 지사님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불로소득을 없애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우받는 나라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집을 사는 것입니다. 우와, 우리 편이라니까? 자, 지금 이재명 지지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실을 말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를 여기다 말해버렸어.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견뎌? 그 밑에 절반 정도 떨어질까요? 왜 이렇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자꾸 하지? 네?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절반만 떨어져도 희망을 가질 만을 한데 지금은 너무 비싸다 이 얘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절반이 떨어져도 희망 못 가질 것 같은데 지금 강남 30평대는 30억, 20평대는 20억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24평을 사고 싶으면 24억이 있어야 돼. 절반이 더 12억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희망을 가질 만한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것도 손이 안 닿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이상해. 절반만 돼도 희망을 가질 만한데 이거 못 사고 절반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투기적인 마음이라니까. 이게 투기꾼들이 먹는 마음이에요.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지. 지들이 투기꾼이잖아. 그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또 파란색 진실을 말하는 분께서 뭔 소리예요? 안 떨어져요. 그럼 저희 같은 서민들은 어떡하죠? 여기 달리죠. 또 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분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면 훨씬 더 오를 겁니다. 했더니 정의, 공정, 평등이 여기서 지금 제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인데 집 안 사도 돼요. 30년 장기 임대 공약 안 보셨어요? 집 뭐하러 사요? 30년 동안 빌려준다는데 30년 후에 그럼 쫓겨나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는 그러면 안 된다. 그냥 90%에서 100% 대출해줘야 된다. 이건 와 대단합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현재 제일 충격적인 사람은 바로 이분입니다. 딴 사람들은 이해가 가. 저런 마음이니까 이재명을 지지하지. 근데 이 사람은 뭐지? 자, 누가 임대 살고 싶나요? 집을 사고 싶지. 그랬더니 정의, 공정, 평등님이 또 아닥을 시킵니다. 30년씩 거주가 보장됐는데 집을 왜 삽니까? 그 욕망을 절제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장난 아니지. 30년씩 거주가 보장되는데도 웃긴 거고 정말 되나? 어떻게 보장이 될 건데 라는 생각이 없죠. 여기 지금 월세, 전세, 반전세, 내 집 마련 이거는 인간의 기본 욕망 코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자, 여기다 대고 이제 진실을 말하는 이재명 지지자께서 국민들은 임대가 아니라 본인들의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왜 사고 싶은데요? 아니 왜 질문을 하지? 너 왜 사고 싶어? 너 왜 배고파? 이 말이랑 똑같은 질문이거든. 어디까지 몰라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오를까봐 사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 오를까봐 사고 싶은 마음이 투기꾼의 마음이야. 하지만 절대로 안 오를 거야. 사고 싶지 마. 왜냐하면 떨어질 건데 몇 억씩 주고 사면 바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역시 투기꾼의 마음이죠. 본인이야말로. 왜냐하면 떨어질 건데 몇 억씩 주고 사면 바보여도 사야죠. 집은 왜냐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니까 돈 생각하지 말아야지. 집을 사는 거에 있어서 돈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왜 자꾸 바보야, 지금 비싸게 사면 바보거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엄청난 모순이라니까. 집 투기가 목적이신가요? 반값 되면 내가 사면서 오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시면 이재명 지지자는 안 우리 편인가? 여기 되게 혼돈의 카오스다. 이렇게 막 진실들 얘기가 나오지. 자, 30년 살게 됩니다. 역세권에서 장담을 하고 있죠.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분은 계속 진실을 말하고 있고 또 역시 말하죠. 정의, 공정, 평등님께서 30년 장기 임대로 거주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집은 사는 곳입니다. 역시 자주 하는 말. 그랬더니 얘가 30년이면 1년 300 잡고 약 10억을 내는 건데 30년이면 1년에 300 잡으면 9천 정도인데 뭔 기본적인 계산이 이렇게까지 안 돼야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싱가포르 같은 구조를 만들면 좋겠어요. 저 싱가포르 구조를 이 사람들이 알고 하는 말인가? 싱가포르는 엄청 비싸요 집이. 그리고 차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고 오히려 이재명이 하는 집과 반대되는 집. 돈을 버는 불로소득으로 잘 살게 된 곳이에요. 그 말레이시아의 시골 변방의 어촌이었는데 박정희를 존경하는 리콴유라는 사람이 잡아 돌려가지고 엄청나게 잘 살게 만든 게 다 돈을 벌게 하는 국제금융 허브로서 도시를 성장시켜갖고 이렇게 나라를 어마어마한 나라로 만든 건데 그 안에는 또 엄청나게 또 강압적인 것도 많았죠. 껌도 못 씹게 했잖아.
지금도 퇴행을 한다는데. 근데 민주주의 좋아하고 인권 좋아하고 어떻게 싱가포르처럼 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이 사람들은 그냥 그때그때 아무 말이나 하나 봐. 재밌는 토론이 이어지는 와중에 갑자기 협조사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펜다 주니어님께서 보니까 방장 같아 뭔가 아니면 운영진 완장을 찾습니다. 꺼드럭거리는 분이 나와서 이곳은 이지모 이재명 팬클럽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임. 이재명 그의 삶, 그의 신념과 믿음 또는 국민을 향한 철학 등등 소소하고 공감되는 댓글로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관련으로 소통. 일단 이재명 관련으로 소통하고 있었잖아. 지금 이재명 관련 아니에요?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을 관련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지금까지 안 되고 이렇게 소통하라고 정해주는 겁니까? 토론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미쳤나 보다. 일단 소소하고 공감되는 글들로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여태까지로 하는 걸로는 소통하시면 안 됩니다니까 오히려 불통을 말하는 공지잖아요. 불통을 말하는 공지인데 내용은 소통이 계속 나와. 토론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왜지? 왜 토론을 자제하지? 그냥 진실이 두려운 거 아닐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반박은 없고 그냥 막 팩폭당하는 건 싫고 그 파란색 이재명 지지자 선생님께서 난리를 치는 게 싫은 거지. 이재명 멋있어요 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싶은 거지. 그야말로 독재. 근데 나는 이 방장의 태도는 이해가 갑니다. 워낙 독재 좋아하고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답게 여기서도 이렇게 간섭하면서 언론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역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 진실을 말하는 파란 하트님이시죠. 이분은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분이 또 계속 나옵니다. 집값 떨어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계속 떨어지게 냅두면 됩니다. 또 현상 유지만 시킨다 해도 어차피 인구 감소로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지사님의 30년 임대 정책이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밑에 어떤 분이 톡방 캡처 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톡방 캡처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안 하면 되지. 금지구나.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여기 보시면 인구 감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하락론자들의 맹신의 영역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설득이 안 되나 몰라. 인구 보지 말고 가구수 보라고. 가구수 계속 늘어난다고. 너네 눈 감고 무덤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구수 감소로 인한 집값 하락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이 파란색 하트님께서 이제 가슴이 아프십니다. 자꾸 이런 식이면 우리 정권 재창출 못합니다. 국민들은 집을 가지고 싶어해요. 떨어지지도 않을 집값을 떨어지게 한다는 허황된 소리를 하면 집값은 더 오르게 되고 그래서 집을 못 가지게 하는 정책을 펼치면 대선 승리도 물 건너갑니다. 왜 지지를 하지? 너무 충격적이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정의공정. 이 사람은 순수하다니까 차라리. 일관성 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부가가치가 모조리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 맞습니까? 오씨! 내가 썼나? 아니 너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 맞아? 이 말 안 나오겠냐고 지금. 그러면서 한 말. 누가 임대 살고 싶나요? 30년 후에는 노인 돼서 집 살 능력도 없는데 그럼 30년 후에는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하나요? 이분은 진짜 참 만나보고 싶은 분. 30년 지나면 어차피 인구 절반 돼서 빈집 천지고요. 계속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30년 후에 7, 80살에 무슨 힘으로 대출을 받아요? 직장도 못 다닐 텐데 은행에서 안 빌려줍니다. 역시 맞는 말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나이가 대충 드러났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을 가장 심각하게 지지하는 40대 50대라고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딱 그 나이대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보고 다 알고 있음에도 저렇게 이재명의 지지를 놓지 못하는 그 세대에 그냥 휩쓸린 586 아저씨나 아니면 40대가 아닐까. 그래서 들켰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사고 싶다는 것 자체가 집값 상승에 대한 욕망, 시세 차익에 대한 욕망이라고요. 이쯤에서 정리할게요. 더 이상 토론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하고 탁 내쫓아 버리면서 끝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이거 보시면서? 막 고구마 먹는 기분 아니야?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궁금하지. 나는 내가 설득해보고 싶어. 아니면 내가 못하면 지식의 칼이 해주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시면 현 정권이 올렸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동안도 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야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알고 보면 다 이전 정권이 쌓아놓은 똥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또 역시 개소리인 거죠. 이제 마지막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집값이 현 정권 들러서서 갑자기 오른 것도 아니고요. 현 정권 들어서서 갑자기 오르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너무 신기해. 이제는 뭐 유체 이탈의 영역에 간 게 아닐까. 이걸 총평을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진짜? 내 생각은 이거야. 제도가 잘못됐다. 이게 다 제도가 만드는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 민주주의하고 다수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지금 당장 이득을 봐야 되는 정치인들로서는 국민들한테 좋은 것보다는 자기한테 좋은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보면 제가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국가 리더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많은 걸 느껴요. 당장 야단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 쳐야 돼. 근데 그거를 좋게 해서 얘 마음에 들면 안 돼. 내가
그렇잖아. 내가 자식의 마음에 쏙 들면 안 되는 거야.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야 돼요. 얘를 제어해야 돼. 얘 욕망을 자제시키고 얘가 나중에 진짜로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어른으로 클 수 있는 길을 내가 세팅을 해서 글로 밀어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이쪽으로 놀고 싶고 널브러지고 싶은 애를 잡아다가 땡기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야. 얘가 싫어해 그 과정을. 근데 지금 정치를 보면 국민들을 나라가 잘 사는 길로 끌어오는 과정을 국민들이 싫어하잖아 당장. 여기서 사탕 발림이나 하고 돈이나 뿌려주면 얘네들이 좋아하고 여기 계속 널브러져 있으면서 나라는 망하고 얘네들은 인생도 망하지만 진짜 좋은 게 본인이 잘 돼요. 본인이 어마어마한 입신양명과 부를 누리고 어마어마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권력의 핵심에서.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국민들 인생 망치고 나라 미래 망치고. 알게 뭐야. 내가 잘 되는 게. 행복하게 떵떵거리고 대접받으면서 살다가 가면 그만인데. 이게 너무나 나쁜 행동이라고 보는데 이 제도가 그런 거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아니냐. 좀 막아보자 이거죠. 그지 같은 세상.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좀 꼭 막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라이브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